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 소식입니다. 12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원룸에서 지금 많은 바이러스 학자와 대담 이후에 내린 결론이 오미크론 변이종은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 실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여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또한 팬데믹에 계속되어 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대한 저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으로 오미크론은 자연 백신이며 집단 면역의 일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닥터 파우치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가족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끼리 모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전파력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가족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좌파들이 지금 모든 가정의 가족들 간의 결합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를 차단을 하며 또한 가족 간의 회합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인간의 사회적 유대관계인 가족관계까지 지금 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은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자연면역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닥터 파우치를 비롯한 민주당과 좌파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를 지금 굉장한 바이러스인 양 과대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원지이거든 남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하여 그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미국과 글로벌리스트들이 활약하고 있는 서구와 미국 중심으로만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하여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이란을 무릎을 꿇리는 통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혀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조 바이든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비우호적이고 오히려 이란을 도움으로써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지금 존폐 여부가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민주당 편을 듭니다. 자기 조국이 필요 없는 모양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FDA가 수요일인 22일 화이자 먹는 알약에 대하여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하였습니다. 알약인 팩스로비드는 일반 항바이러스제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두 번째 약과 겸용하여 5일간 복용하라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이 약이 투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토나비르는 바로 에이즈 치료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리토나비르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팩스로비드가 효과가 있는지 애매모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회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리토나비르는 바로 간염 환자나 간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절대 금기시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격리기간을 10일을 적용함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상과 또한 사회활동의 제약을 너무 심하게 준다고 하여 많은 질병 전문가들이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팬데믹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원래는 격리기간이 2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을 CDC가 공식적으로 10일로 줄였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10일도 너무 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에 따라서는 이틀이면 끝나고 어떤 사람은 10일도 모자라고 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10일이라고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금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일을 격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격 일을 해야 될 사람일 경우에는 격리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매일매일 대면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일 경우에는 열흘이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리 기간에 CDC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조 맨신 의원에 대하여 짤막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 맨신 의원이 BBB 법안에 대하여 반대표를 던져서 조 바이든을 지금 구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 BBB 법안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조 바이든은 완전 폭망의 길로 들어서고 아마도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태에서 지금 조 맨신이 조 바이든을 구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조 맨신 의원에게
민주당을 탈퇴하고 공화당으로 오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원내대표가 참 한심한 짓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미치 메코델은 만약에 공화당에서 자기가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당은 그렇게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적인 노선이 확연하게 다른 당 간의 당적을 바꾸는 일이 이들에겐 아주 쉬운 일인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우정국인 USPS가 지금 국가 구제금융이 없으면 존재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온라인 쇼핑몰은 약 39억 불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PS인 우정국은 69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10년간 1,60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BBB 법안에 의한 백도어 구제금융이 없으면 앞으로 USPS는 자체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산업이니 국가가 적자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 약 33명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싱크탱크에 지금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HDI라고 불리는 험피덤피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 CCP 소속의 타이어 인스티튜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HD 연구소를 비난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자문위원으로 그 명부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서 당장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역을 보면 공화당 7명, 민주당 26명입니다. 2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논평과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공화당 7명은 전부 발끈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앤디 해리스 공화당 의원은 자기 자신은 연구소로부터 자문위원에 지명하였다는 어떤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항만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서 앤트워프 항만에 후원 여행을 한번 다녀온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 여행을 다녀온 2019년 이후에는 이 HD 연구소와는 어떤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이름을 올려놨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의 공화당 의원인 거스라키스 의원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올라가 있다고 하면서 당장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서류를 내면서 관계를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공화당 의원이 왜 그게 후원 여행을 다녀왔습니까? 그 후원금은 바로 중국 공산당 비자금이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으로 사진 찍어놓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라디오 방송국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공작금으로 약 440만 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단체가 오늘 밝힌 바에 의하면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WCRW AM 방송국이 차이나 글로벌 TV 네트워크로부터 약 440만 불을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 비용으로 2년 동안 수령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적 행위이며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단 한복판에서 언론이 중국 공산당을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조만간 25,000불대의 새로운 전기차를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암초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의 광물 때문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 가격이 1년 동안에 약 250% 올라와 있습니다. 톤당 10,000불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37,000불을 돌파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희귀 광물인 이 리튬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25,000불짜리 자동차 생산도 물 건너갔습니다. 조 바이든의 BBB 또는 화석연료차에서 모든 것을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조 바이든의 그린딜 정책 자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광물은 한정이 되어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치솟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1년 새에 2배, 3배씩 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